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미나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실시간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소프트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를 해서, 기술주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쳤는데, 이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고린님, 반갑습니다. 자, 헬리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어제 제가 쌍용차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뭐 쌍용차를 테슬라가 인수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선 돌았던 이유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악플이 아니 깜짝 놀랐네요. 이 제목만 보고 그냥 사람을 욕을 하더라고요. 참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아무튼 뭐 오해가 있었더라면 죄송하고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방송이에요. 자, 우리 이제 소프트뱅크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과연 계속 폭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정이라는 사람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뭐 우리 VIP 가입하신 분들은요, 제가 매직펜하고 선물 많이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그런 내용들은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하지 않는 저만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정이라는 사람은 우리 뭐 제1교포 3세죠. 야후에 투자해서 대박 터뜨렸고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또 대박을 터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인데요. 2000년도에 이제 주가가 100분의 1토막까지 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 손정이라는 사람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종목을 쫙 깔아놓고요. 하나 대박 터지면 돼. 그 중에 몇 개 망하더라도 몇 개 대박 터지면 돼. 이런 현상이죠.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 주식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량주가 있고 대형주가 있는데 손정이는 약간 이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을 투자해서 상장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추구해왔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우리 기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게 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이 소프트뱅크가 4차 산업에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완전 쪽박차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의 가치 지금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들에 뭐 알리바바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있을 것이고 기업의 가치가 뭐 300조에서 400조 이상 뭐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가 한 170조 원 정도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패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대박 기업 몇 개가 살려주는 업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쿠팡에 투자를 하고 있죠. 쿠팡이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런데 조단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정이니까 가능한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기업 최근에 투자했던 업체들이 좀 어려워요. 우버 한때는 좀 공유 경제의 아이콘이었죠.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에 앞으로 손정이가 이제 공유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으로서 이쪽에 완전히 대박 투자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버, 그 다음에 이제 위워크라는 게 있죠. 위워크. 미국의 이제 우리 뭐 사무실 공유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유 서비스가 되겠죠. 여기에 20조를 투자를 합니다. 야, 근데 이 업체를 이제 IPO를 해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알리바바처럼 이게 완전히 지금 속살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PO에 실패를 하게 되고 매출액이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럼 손실이 3000억을 내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PO에 실패를 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뭐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나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투자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위워크라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너네 때문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들이 못했으니까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러웨어 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소프트뱅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자 자산 이 투자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금 손실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소프트뱅크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겠죠. ARM.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ARM에 대한 인수 후보 업체로서 뭐 삼성전자도 떠올랐었고 뭐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이 거론되기도 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RM을 매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소프트뱅크가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략 88곳 정도의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회사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미워크를 시작으로 해서 대략 15개 업체가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한마디 하겠죠.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한마디를 막 합니다. 야, 내가 투자했는데 너네 이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소프트그룹이 이번에 올해 15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됐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15조 원의 손실을 볼 거다라는 뭐 루머가 있었지만 2분기는 굉장히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 투자 손실을 만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투자자들 몰래 몰래 자, 이 투자를 미국의 기술주에 하게 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넷플릭스, 그 다음에 테슬라, 엄청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의 대규모,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대략 4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콜옵션을 질러버렸어요. 자, 우리 콜옵션이 뭐냐면요. 우리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콜옵션은 향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4만 원인데 향후에 내가 6만 원, 7만 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 이제 4만 원 행사를 해서 7만 원 팔면 되는 거니까 그 권리를 주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야만 대박이 터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익스포저. 그러니까 연계된 상품. 여기가 옵션과 연계되어 있는 상품까지 그 규모를 따져보면 대략 한 50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 한 6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정희는 지금 이제 이 미국의 기술주에 대략 80억 달러. 그러니까 40조 원 정도를 현물로 베팅을 했고 여기에 콜옵션까지 베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회사라고 보면 해칭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게 안 되면 이걸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칭을 하게 되는데 와, 얘는 몰빵이에요. 예전부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딱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약간 부럽기도 한 배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 올라타서 대박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아마 애플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투자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마켓워치라는 곳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곳에서 이번에 기술주를 끌어올린 이 미스터리 고래라는 게 고래 큰 손이라 되겠죠. 이게 소프트뱅크였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주주들 입장, 투자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너 콜옵션이라는 게 잘못되면 엄청난 손실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통제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투자자들이 소프트뱅크를
대량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대략 15% 이상 폭락하는, 하나로서는 시가총액이 한 12조 원 이상이 증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이 이것 때문에 폭락을 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이 폭로가 되다 보면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다나 혹은 불안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럴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애플 주가도 폭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알파벳이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해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액면 분할입니다. 애플이 액면 분할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빠질까요? 주가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것도 고점이 많이 잡았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테슬라가 주가 폭락하는 이유, 거품론도 있습니다. 테슬라 분명히 거품이라 봐야 되겠죠. 지금 수익에 비해서는 너무나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품론도 가뜩이나 있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액면 분할을 했죠. 자, 그러면 과연 호재일까요? 자,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주가가 2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사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액면 분할 전에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기관 투자가들이라던가 큰 금액을 가지고 노는 이런 사람들이 전유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액면 분할을 그럼 왜 하느냐, 너네들이. 액면 분할 너네 왜 해? 쉽게 얘기해서 총알바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가를 미리 다 끌어올려 놨죠, 이미. 사상 최고치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거품이 껴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를 다 끌어올려 놨습니다.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누군가는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주가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미 주가를 과거 250만 원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액면 분할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주들의 어떤 그런 입김이 있었겠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주식 액면 분할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쉽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하락했던 것도 요인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 폭락하는 동안 한국 증시는 그래도 하락은 같이 하지만 견조한 모습들을 아직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 하락의 이유가 만약에 소프트뱅크의 그 부담 때문에 빠진 거였다라고 하면 이 하락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요, 대기업 차익률이 나올 때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어떤 매매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것을 다 들어 올렸던 것들이 빠져나갈 때, 이게 좀 가장 무섭거든요. 자, 이게 지금 소프트뱅크가 불을 지른 것인지,
이걸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장의 어떤 그런 급락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 자체가 음,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죠. 물론 이제 2차 팬데믹도 있겠지만 3차 팬데믹도 있겠지만 조금 불안한 부분들은 저는 그쪽보다는 유가가 동반급락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가는. 근데 유가가 빠진다는 것은 경기 전망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부담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유가가 다시 36불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의 거대 자금을 투자해서 무제한 매입해왔던 회사채,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라는 겁니다. 유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기대보고요. 우리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기술주들보다는요, 유가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30불대를 다시 이탈한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미국의 우리 셰일가스 업체들의 파산 위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미국의 자금으로서 무제한 회사채 매입이라는 걸 통해서 막아내고 있지만 이게 또다시 급락이 나온다라면 점점 버티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일단 악재를 이겨내고 있지만 조금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테슬라의 어떤 급락이 나오고 테슬라의 거품론이 강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LG화학이라든가 이 주가를 보시기 때문에 약간 쌍봉에 가까워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반면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들은 뭐 일단 신재생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재생 관련 종목들은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간신히 뽑아드렸던 화살표 나온 거 있었죠? SDN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원격 검침,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포스코아시티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누리텔레콤, 그리고 INC라는 종목 잘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뭐 기타적인 어떤 친환경 업체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친환경 업체들 올라간 게 이제 CDM 관련 종목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왜 안 가나 싶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한솔롬 데코도. 왜 안 가나 싶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 선침해서 기다리다 보면 복이 온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시간외에서 보니까 KC코트렐이라는 업체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 있는데, KC코트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친환경 업체죠. 왜냐하면 우리 터널에 들어가는 집진기라던가 우리 이제 뭐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집진기를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터널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거 이렇게 휙 돌아갈 겁니다. 엔진처럼 생긴 거 아주 굵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KC코트렐의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KC코트렐이 또 역시 그 친환경 관련 종목으로서 또 급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저 친환경 관련 종목으로서 HSD 엔진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HSD 엔진은 뭐냐면요, LNG 선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그 북해 쪽에 지금 뭐 북극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스크러버라는 그 굴뚝 같은 거 있잖아요. 배에 보면 배가 벙커식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제 그게 너무나 많은 그 오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유럽 국가 많은 국가들에서 그걸 단 배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LNG 선이라든가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HSD 엔진이라는 업체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벙커CU를 제재한다. 그럼 바이오 디젤을 우리가 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주셔드렸던 JC 케미칼, 역시 바이오 디젤의 국내 1위 업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우리 바이오 디젤이 있을 겁니다. 바이오 디젤이 있고 바이오 중유가 있어요.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벙커슈 대신 쓰게 될 것이고,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경유에 혼합해서 사용이 되겠죠. 경유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의무 비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의무 비율이 그 시중파율과 아마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거.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본다라면, 친환경 정책을 본다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약간 소형주긴 합니다. 좀 숨겨진 종목이긴 한데,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테라사이언스인데요. 자, 이 업체는 우리 태양광 중에서도 적층형 태양광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테라사이언스 오늘 태양광 설치 업체들, 시공업체들 중에서 SDN이 상한가를 갔고요. 파루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테라사이언스라는 업체도 우리 적층형 태양광, 우리가 이제 건물 위에 태양광을 이제 짓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의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층형 건물은 지을 수 있는 단위 면적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단으로 쌓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한 단이잖아요, 태양광이. 그죠? 이거를 적층으로 1단, 2단, 3단으로 쌓을 수 있는 기술. 이 업체가 바로 테라사이언스, 예전 사명이 삼원테크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돈마이TV에 또 방송 좀 짧게 실시간입니다. 오늘 해드렸고요. 좀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항상 행운과 복이 여러분들께 깃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그 양도세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다음에 시간에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의 소프트뱅크로 인해서 촉발됐던 나스닥의 폭락, 그 이유와 배경,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